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의 다산초당에 유배되어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셨고 억울하게 하신 거죠. 그랬고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6자식을 잃었고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배가 풀려서 남양주로 돌아가셔서 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100세 이상을 사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그런 유배 생활을 하고 자식을 잃은 그 어버이의 통안에 아픔이 있고 한데도 어떻게 75세까지 장수하실 수 있었을까? 저희는 의학자 다산 정약용의 처방을 음식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산의 장수 음식에 기초해서 장아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이 장아찌들은 이렇게 풋마늘, 마늘쫑, 그다음에 풋고추, 모위, 양파,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것들은 지금 한 5, 6년 정도 된 장아찌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곤달비는 약 한 1, 2주 정도 지난 건데 딱 표가 나죠? 묵은 것하고 묵지 않은 것하고. 이거는 이제 죽순 장아찌입니다. 예, 죽순 장아찌 담아 놓은 건데요. 장아찌를 오늘 잘 어떻게 갈무리해서 반찬으로 할 것인가. 다산께서 말씀하신 이 절임 음식은요, 몸을 위한 음식입니다. 다산의 글에 보면 사람이 그 입맛만 맞추려고 하는데 입맛은 잠깐 속이면 되나니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아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아찌나 피클이 몸을 위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그런 음식을 만들고 먹는 데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장아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철에 한참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죽순이나 매실이나 곤달비나 이런 게 지금 한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담아서 갈무리 해야 되는 때여서 제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아찌를 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주 재료는 간장, 식초, 설탕 이렇게 3가지가 되는데요. 거기에 물을 섞느냐 물을 섞지 않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물을 섞어서 만드는 장아찌 소스는 끓여야 합니다. 물속에 온갖 미생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물을 1대1대1 동비율로 이렇게 섞는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뜨거운 채로 붓느냐 아니면 식혀서 붓느냐의 차이지, 물을 넣었으면 반드시 끓여주시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지 않고 식초나 매실 발효액이나 간장이나 또 이런 것들로 비율을 잘 맞추는 경우에는 끓이지 않고 그냥 붓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속에 발효된 미생물들이, 유용한 미생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액상을 끓이지 않고 소스를 끓이지 않고 부어도 그 장아찌가 변하거나 상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그 저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요 죽순 장아찌를 먼저 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생 죽순을 이렇게 까서 압력솥에 잘 삶아서 요 상태가 되면 아주 섬유질이 부드럽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먹기 좋은 크기로,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원형 썰기를 하든지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썰기를 하든지 아니면 잘게 또 토막을 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자기 기호와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쪼개는 형식으로 이렇게 썰겠습니다. 요런 정도. 아니면 더 굵을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잘게 썰어도. 왜냐하면 장아찌는 약간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입에 먹게 하되 그렇게 굵고 많은 양 많이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게 써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은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장아찌에다는 넣지 마시고요. 그냥 나물을 해 드실 때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기름기를 재료로 보내시고, 지금 썰어놓은 재료가 고형분이 몇 그램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 350g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액상을 부을 때도 이 고형물에 맞추어서 부으시면 돼요. 1대1로 부으시는데요. 제일 먼저 간장을 350g 정도 부으시는데요. 만약에 죽순의 색깔이 이렇게 심하게 진한 색깔을 떼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한 170g 정도만 부으시고요. 나머지는 소금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50g의 절반이 170g 넣으셨잖아요. 그럼 170g에 10분의 1, 10분의 1이면 17g이잖아요. 소금을 17g 정도 넣으시면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탕이에요. 설탕 아까처럼 350g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동량을 넣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는 방식이 설탕도 절반만 넣습니다. 절반만 넣어서 그러면 약 350이니까 170g만 넣고, 나머지는 뭘로 채우냐 그러면 매실액으로 채웁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매실 발효액이고요. 이것은 녹차 발효액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늘 매실도 보여드릴 텐데요. 매실 발효액은 매실과 설탕을 1대1로 해서 약 3년 정도 발효시킨 그런 상태의 액상을 뽑아낸 거고요. 이 녹차 발효액은 녹차 생잎이나 아니면 녹차가 완성된 그런 녹차들을 넣고 거기에 설탕질을 해야 액상이 우러나오질 않습니다.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효에 발효를 더하는 의미로 매실 발효액을 그 녹차잎에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매실 발효액, 1년 정도 발효된 그 매실 발효액을 건져내고 후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그 액을 녹차잎에다 다시 부어서 이렇게 액을 만들어내면 매실도 천연 방부 기능을 하고요. 녹차도 천연 방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그런 발효액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탕을 반만 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매실 발효액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370) 넣었잖아요. 이제 액을 370 정도 넣고 요것에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면 37g 정도가 되겠죠. 요 37g 정도를 매실 발효액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더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금을 한 17g 정도 더 넣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을 더 넣겠습니다. 소금은 보통은 이렇게 드시면서 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꼭 제가 이 10분의 1을 넣으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간을 보시면서 소금은 나중에 더 넣거나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리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염질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섞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식초를 동량으로 넣는데, 내가 신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370g 다 넣지 마시고 한 80%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식초를 넣으실 때는 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370, 저는 그냥 370 다 넣겠습니다. 근데 신 거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과 소금을 잘 녹여 주시고요. 흔히 가정에서 담글 때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마무리로 그 방부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소주를 붓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소주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방법은 다산의 의소에서 그런 그 염증 치료나 그 다음에 그 항균성이나 또 그 방부 기능을 역할을 하는 식물들 18가지를 말려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분쇄를 해서 이 속에 넣습니다. 이게 그 약초가루를 넣는 것이 말하자면 변질되지 않고 아삭아삭하고 장아찌가 이렇게 5년 6년씩 계속 보관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삭함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초가루를 그냥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 죽순처럼 깨끗한 음식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가루들이 죽순 장아찌에 묻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아주 그 다시팩 주머니가 좋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담아서 여기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이제 약초가루 물이 여기 장아찌에게 다 우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아찌들을 담았을 때 요게 그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장아찌가 아삭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장아찌는 이렇게 액에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조금씩 있는 장아찌는 그 소스를 언제나 동량을 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까 유리병 저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하루 저녁 정도 이렇게 충분히 여기에 액상에 잠길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가 이런 유리병 이렇게 액상에다 담궈서 밀봉해서 놔두시면 뭐 장을 다시 달여 부을 필요도 없고 끓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상태대로 이렇게 잘 밀봉만 해서 보관해 놓으시면 이 장아찌는 두고 먹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아삭하고 색감이 좋은 장아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그 간장 양을 절반만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의 원래의 빛깔을 잘 살리는 이런 장아찌 형태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